여러분의 창문 밖에는 어떤 풍경이 보이나요? 만약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풍경이 보이는 곳이라면 절대 이사 가지 마시고 오랫동안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에 특히 주목해 주세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우리의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재물이 모이게 하는 풍경이 무엇인지, 반대로 흉한 기운이 들어와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풍경은 무엇인지 오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창문 하나만으로도 재물운을 크게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물이 모이게 해주는 풍경. 첫 번째, 멀리서 보이는 둥근 산. 풍수에서는 산의 모양과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멀리서 보이는 산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방향과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산의 형태가 둥글고 완만하다면 이는 부드럽고 온화한 기운을 의미하며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는 좋은 형국으로 해석됩니다. 둥근 산은 마치 사람을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한 느낌을 주며 집안에 머무는 기운을 부드럽고 순조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기운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건강한 생활 흐름을 유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앞이 트이고 멀리 낮은 산이 보이는 지형을 명당이라 부릅니다. 특히 산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답답함을 주지만 멀리서 보이는 둥근 산은 기운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재물과 기회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둥근 산은 길게 이어지는 형세로 인해 장기적인 운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단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쌓이고 재물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르거나 이사할 때는 창문 밖으로 멀리 둥근 산이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삶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둥근 산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집안에 복을 불러들이고 재물운을 꾸준히 모아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모이게 해주는 풍경. 두 번째, 잔잔하게 흐르는 물.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물의 흐름은 기운의 흐름을 상징하며 이 기운이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가 곧 집안의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좋은 명당은 물이 부드럽고 완만하게 흐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잔잔하게 흐르는 물이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길한 풍경입니다. 부드럽게 흐르는 물은 기운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고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스며들면서 재물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모양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물의 흐름은 돈이 집 안에 머무르고 천천히 쌓여가는 형국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물이 거칠고 빠르게 흐르거나 직선으로 곱게 흐른다면 기운이 너무 급하게 지나가 재물운이 들어오더라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잔잔한 물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창밖에 보이는 잔잔한 물은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가족 간의 관계도 부드럽고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재물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가정운까지 함께 높여주는 좋은 풍경인 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사를 고려하는 집의 창밖에 잔잔한 물길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라 재물과 행운을 불러오는 길한 기운의 상징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모이게 해주는 풍경. 세 번째, 아름다운 정원. 풍수에서는 생기 있는 자연이 곧 좋은 기운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특히 잘 가꿔진 정원은 그 자체로 양기와 생명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집안으로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정원이 창밖에 보인다면
그 집에는 자연의 기운이 항상 머무르게 되며 재물은 역시 풍성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정원의 푸른 나무와 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의는 기운의 균형을 맞춰주고 집안의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은 사람의 기운도 맑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결국 이런 환경은 금전적인 기회와 행운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정원에 곡선이 많은 조경이나 자연스럽게 배치된 화초, 잔디 등이 있다면 더욱 길한 기운으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황폐하거나 정돈되지 않은 정원은 오히려 어지러운 기운을 만들어내고 재물운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밖에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는 집은 그 자체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는 기운의 순환이 원활하다는 의미이며 그 기운이 재물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집을 고를 때 창밖의 정원 풍경을 함께 고려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까지도 함께 선택하는 셈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우는 최고의 풍수 조건입니다. 이런 풍경이 창문 밖으로 보인다면 재물운을 불러오는 좋은 집터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살고 계시다면 절대 이사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흉한 기운이 들어와 재물을 흩어지게 하기에 꼭 피해야 하는 풍경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풍경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흉한 기운이 들어와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창문 밖 풍경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 비법도 알려드리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풍경. 첫 번째, 묘지나 장례식장. 풍수에서 가장 피해야 할 풍경 중 하나가 바로 묘지나 장례식장입니다. 이런 곳은 음기가 매우 강하게 머무는 공간으로 집안에 생기 있는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음기만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결과 집안의 에너지가 가라앉고 활력이 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쇠하게 됩니다. 묘지나 장례식장이 창밖으로 보이면 이는 곧 집안으로 죽음의 기운이 스며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은 밝고 생기 있는 기운을 통해 모이는 것인데 음기 가득한 풍경이 앞에 놓여 있으면 그 좋은 기운이 집에 머물지 못하고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만약 피치 못하게 이런 풍경이 창밖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창문을 가리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창가에 생기 있는 식물을 배치해 음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안을 환기시키고 밝은 조명과 활력 있는 색상의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풍경. 두 번째, 오염된 강.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물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더럽고 냄새가 나는 상태라면 그 물은 더 이상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을 흩어지고 막히게 만드는 흉한 기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염된 강이 창문 밖에 보인다는 것은 흐르는 기운 자체가 탁하고 불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인 기운까지 흐리게 만들어 돈이 모이지 않고 일이 꼬이며 잦은 지출이나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현재 창밖에 오염된 강이 보인다면 그것은 풍수적으로 상당히 해로운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창문을 자주 닫고 그 방향에 식물이나 정화용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는 등 기운을 정화하는 방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풍경. 세 번째, 폐허가 된 건물. 폐허가 된 건물, 즉 사람이 떠나고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건물은 아주 강한 흉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폐건물은 생명력이 사라진 공간으로 죽은 기운, 즉 음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음기는 집안의 양기를 약화시키고 사람의 활력과 재물의 흐름까지 막아버립니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는 금전운이 막히고 돈이 쉽게 모이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거나 수입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문을 자주 닫고 커튼을 활용해 시선을 차단해야 하며 창가에 밝은 색상이나 생기 있는 식물, 원형 장식품 등을 활용해 기운의 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시선에서 그런 건물을 가리는 것이 풍수적으로는 최선입니다.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풍경. 네 번째, 창문 정면으로 보이는 빠르게 달리는 도로. 큰 도로가 집 앞, 특히 창문 정면에 위치해 있고 차량이 빠르게 오가는 구조라면 그 기운은 너무 강하고 거칠어져 오히려 집안의 안정적인 기운을 밀어내고 재물운을 흩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연속해서 시야에 들어오는 환경은 마치 기운이 쉼없이 들이치고 또 흘러나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재물이 들어오더라도 머무르지 못하고 곧바로 나가버리는 흐름을 만들어 돈이 쉽게 쌓이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상황을 유수살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재물운 저하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창밖으로 흐르는 기운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시선을 차단하고 창가에 식물이나 곡선 형태의 인테리어 소품을 두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물이 흩어지게 만드는 풍경. 다섯 번째, 다른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만약 창문 밖으로 다른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정면으로 보이고 있다면 이는 풍수에서 말하는 형살, 즉 형상의 살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이런 날카로운 모서리는 마치 칼날처럼 예리한 기운을 집안으로 쏘아보내는 형국으로 해석되며 집안의 기운을 자극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재물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건강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흉한 기운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흉한 기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선을 차단해주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활용하고 창가에는 둥글고 부드러운 형태의 식물이나 장식품을 배치하여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순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잎이 둥글고 풍성한 식물은 형사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창문 밖의 풍경이 이렇게 우리의 재물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꼭 함께 알아야 할 풍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층수 역시 중요한 풍수 공간입니다. 아파트 층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재물운을 모으는데 가장 이로운 아파트 층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신다면 더욱 돈복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복 폭발하는 아파트 층수는 몇 층인지 함께 보시죠.